페츠코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페츠코프는 되게 비굴하게 나와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원할 때는 체면이고 이런 것도 없이 막 예컨대 담배를 한 모금 이제 얻어 피우고 싶으면은 계속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다 싫어하고 그 제수 그룹 안에서도 조금 멸시당하는 걸로 제가 그래서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심지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선에서 한쪽 청력을 잃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사람, 센까 클랩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이제 어르신 제수가 한 명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은 비전향 장기수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의 이제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특정한 공간 수용소 속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인 이 슈호프도 주인공 영웅 히어로라기보다는 주인공 전형 타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점에서는 이제 다른 제수들과 크게 그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소한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는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른바 극적인 사건은 이미 다 종료가 된 거예요. 다 무대 뒤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부조리와 폭력, 이 국가 권력이 한 개개인에게 얼마나 잔인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그냥 짧게 과거 회상으로만 제시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슈호프는 반역죄로 수감되었다. 그는 정말로 그렇다고 조국을 배반하기 위해 포로가 되었다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난 것은 첩보대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어떤 과제인지는 슈호프 자신도 취조관도 꾸며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임무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남겨두었다라고. 이거는 번역은 제가 원문을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따로 번역을 논문을 쓰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첩기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충분히 예상되듯이 혐의를 부정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나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은 죽도록 얻어맞기는 하지만 이제 죽지는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슈호프는 당장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입속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다 했다라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1942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슈호프의 부대가 북서부 전선에서 완전히 포위되었고 탄약도 없고 식량도 없고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죽은 말의 말발굽을 칼로 깎고 그 각질 부분을 물에 불려서 연명할 지경.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 뭐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역사학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옛날 사료 이런 거 뒤지면은 인육을 먹는다 뭐 이런 인육을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동사과 뭐 이런 데서 이런데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는 글 써보라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소재로 가져와서 쓰던데 헨젤과 그레텔 그 독일 동화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계모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친모도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유기하거나 심지어 믿을 수 있을까요?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더한 상황들이었겠죠. 그나마 이제 기록이라서 요 정도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다가 독일군한테 잡혀가지고 이틀 동안 숲속에 포로로 있었는데 4명이 함께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둘은 죽고 슈호프란 다른 동료는 살아남아서 이제 무사히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됐을 것을 독일군의 포로였다는 사실을 곧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포로였다고 그럼 니네들은 스파이잖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용소로 이제 끌려오게 되고 맨 처음에 있었던 수용소는 우스치 이지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통나무를 날랐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치아가 빠졌고 이지를 심하게 앓은 적도 있다. 인데 요만큼의 전사는
요만큼인데 전사가 굉장히 짧고 심드렁하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이루는 거는 그의 현재 이제 수용소 생활인데요. 뭐 슈오프나 뭐 다른 제수들이나 막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제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런 것이라, 시점이 이제 그 뭐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요거를 뭐 기법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도상 솔제니친보다 먼저 읽게 되는 여러분들이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단순 소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문장도 되게 짧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번역본만 보고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번역자가 문장을 많이 잘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는 정말 장난 아니게 짧은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전문적인 작가가 썼다라기보다는 작문을 잘하는, 작문 실력이 아주 뛰어난 뭐 한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생, 중등생 그 정도 이제 학생이 쓴 것처럼 보일 만큼 문형들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어휘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직물적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단어만 있어요. 조금이라도 추상화되고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고, 그런 식의 개념들도 전혀 쓰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민담이나 전래동화 같은 그런 느낌까지 이제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쓰게 될 다른 작품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안병동이라든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1권에서 수용소 군도도 이제 비슷하다. 수용소 군도는 저도 좀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이제스트판인지 모르고 봤는데, 그 열린 책들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만하게 이제 한 권짜리로 짧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만한 규모의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인간 잡학사전 이제 이런 것처럼 수용소 안에 있는 인간들의 이런 이제 풍경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가의 문체를 작가가 의도한 기법으로 이제 보는 연구도 적지 않아서 사실은 좀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솔제니친을 읽고자 하는 시도, 그 다음에 솔제니친의 문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시도를 하는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닫힌 공간이잖아요. 그 수용소라는 아주 절박한 그런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 그거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데는 이렇게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통상의 경우 소설이 이제 두툼해지면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녀는 자라서 처녀가 되고 아줌마가 되고 뭐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찾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와중에서 주인공은 성장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교양소설 성장